자, 일단 야닉 시너와 테일러 프리츠의 결승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좀 놀랐는데 이 야닉 시너를 신문 종이 매체에서는 야닉 신네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탈리아 본토 발음 뭐 그대로. 근데 제가 저기 ATP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야닉 시너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이제 이탈리아 원어 발음을 하면 신네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국립국어원이 연합뉴스에 그 해당 국가의 본토 발음을 표기법을 알려주면 연합뉴스는 그걸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국가 통신사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그에 맞춰서 표기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그게 곧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이니까. 근데 야닉 신네르가 맞냐, 야닉 시너가 맞냐, 이거 시너는 분명 영어식 발음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코리아 오픈이 다음 주에부터 시작하거든요. 코리아 오픈에 맞아가지고 호크아이 업체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코리아 오픈에서 이제 호크아이가 쓰이니까 그 호크아이 업체 직원이 이탈리아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랑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닉 시너의 원터 발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본토 발음을 듣고 영상으로 찍어왔는데 그거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Let's begin. What's the exact pronunciation of Yannick Sinner in your country? Okay. Yannick Sinner. Thank you very much. 자, 다들 들으셨죠? 잘 들리셨죠? 그 본토 발음으로 봤습니다. 예. 야닉 시네르라고 했습니다. 야닉 시네르. 그러니까 르를 좀 짧게 발음하시는 거야. 어쨌든 시네르. 이게 이탈리아 본토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키키올릭 테니스도 이제부터 저는 야닉 시너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야닉 시네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대한 뭐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약간은 좀 세계 랭킹 1위와 11위,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테일러 프리츠와의 결승전인데 저는 야닉 시너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이 정도의 테니스를 칠 줄 아는 선수고 윈블던에서의 약간의 부진. 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약물 파문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닉 시너가 그 마이애미 오픈 끝나고 약물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때부터 4, 5, 6월 클레이 시즌에 야닉 시너가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고관절 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이제 대열에서 탈락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심리적인 어떤 팀적으로 동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동요 속에서 알카라스와 프랑스 오픈 4강전 혈투를 치렀고요. 그리고 윈블던에서 다니엘 메드베데프 잔디에서 그다지 강하지 않은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는 그런 약간의 부진이 있었죠. 침체가.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피지컬적인 부상의 회복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피지컬 못지않게 정신적인 어떤 멘탈의 늪에서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한 그 걱정과 불안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야닉 시너. 근데 오히려 US 오픈 바로 직전에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화됐는데 시너는 한 서너 달을 그걸 알고 전전긍긍 팀한테만 팀 내에서만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비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너의 멘탈에는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올림픽도 불참을 하게 됐고 근데 오히려 US 오픈 앞두고 요것이 공표가 돼서 논란이 커지긴 했지만 시너 입장에서는 그 논란을 털어버리는 거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공식 기구에서. 그래서 오히려 시너가 US 오픈에서 일부 팬들의 어떤 좋지 않은 시선, 라커룸 동료들의 시선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테니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닉 시너가 호주 오픈에 이어서 다시 베스트 컨디션을 되찾은 그런 대회입니다. 4강 잭 드레이퍼 20위권 선수보다 저는 8강전 메드베데프와의 경기를 레퍼런스로 보고 싶은데 메드베데프를 US 오픈
빠른 하드코트에서 그 정도로 제압할 수 있다면 야닉 시너를 현재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조코비치, 알카라스 레벨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테일러 프리츠가 굉장히 8강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물리쳤고 4강에서도 지고 있었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것을 뒷심을 발휘해서 프란시스 티아포를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까지 올라온 미국 테니스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자격,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어떤 능력 충분히 칭찬받아야겠지만 결승전에서 한 7대3 정도의 야닉 신네르의 우세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예측 누구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은근히 이변을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아스웰시 스타디움 결승전에서 신네르가 지길 바라는 미국 관중들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스웰시 스타디움을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저 아직 안 가봤어요. 아스웰시만 다른 메이저 대회 센터코트 다 가봤는데 아스웰시는 안 가봤는데 너무 시끄럽답니다. 이게 프랑스 오픈이나 윈블던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노이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경기장이 크다 보니까 2층 그 맨 끝에 3층이라고 그러죠. 3층석 좌석에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심판들이 제지할 수도 없고 선수들 뭐 쉿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웅성웅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곳이 바로 아스웰시 스타디움인데요. 이런 것들 일방적인 프리츠에 대한 응원이 이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닉 시너가 왼쪽 팔 그 손목에 어떤 부상 후유증 그리고 미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이런 것들을 딛고 우승할 수 있을지가 변수라면 변수가 되겠죠. 저 프리츠 얘기도 해보면요. 프리츠가 굉장히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좀 탄탄해졌다. 분명히 프리츠와 즈베레프의 경기에서 즈베레프가 백핸드가 조금 더 탄탄하기 때문에 랠리 대결을 했을 때 즈베레프에게 승산이 더 있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프리츠가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테일러 프리츠의 백핸드 굉장히 실수 없이 탄탄했고 포핸드는 주도권을 잡으면 공격을 해버리는 그 도미네이팅 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즈베레프전에서 10분 보여줬어요. 즈베레프는 오히려 그날 인터뷰에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최고 시그니처 샷인 투핸드 백핸드가 이렇게 안 들어간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저는 포핸드도 일단은 이 둘의 싸움에서 하드코트에서 포핸드의 대결에서 이렇게 프리츠가 압도를 해버리면 제 아무리 백핸드가 좋은 즈베레프라 하더라도 늘 수비하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프리츠는 사실 수비가 센 선수는 아니고 항상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아서 공격을 그 좌우로 뿌려주는 그런 강타를 날리는 프리츠이기 때문에 즈베레프처럼 베이스라인에서 두 걸음 뒤에서 수비로 퍼올리는 방식으로는 프리츠가 잘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빠딱 섰고 그리고 범실 마진이 굉장히 좀 줄었거든요. 프리츠가 이런 경우에 프리츠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범실 숫자가 프리츠보다 즈베레프가 더 많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즈베레프 프리츠의 대결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프리츠가 굉장히 스텝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4강으로 올라와서 제주꾼 프란시스 티아포와 맞붙었는데 저는 티아포가 이길 줄 알았고 이것도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예측했으면 또 욕먹을 뻔했습니다. 저는 티아포에 걸었어요. 티아포가 이길 줄 알았고요. 그리고 티아포가 이겨야만 결승전 야닉 시너와의 경기가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티아포는 그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스트로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티아포의 애슬레티시즘 그러니까 막 운동 능력은 전 세계 거의 탑 몬피스나 뭐 이런 선수들랑 비교할 정도로 유연성, 순발력 그리고 어떤 샷의 창의성이라고 하죠. 그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카운터로 날리는 그런 능력들 상대가 예상 못한 카운터를 때리고 드랍샷을 치고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그 포핸드와 백핸드의 구질이 다르죠. 포핸드는 탑스핀 그리고 백핸드는 플랫입니다. 이러한 구질의 다양성까지 더한다면은 시너를 조금 더 괴롭혀줄 수 있는 상대는 수비가 좋고 발이 빠른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앞뒤에서 막 전후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였을 때 조금 더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티아포가 야닉 시너를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저 티아포가 올라오기를 바랐던 측면이 있었는데 테일러 프리츠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4세트를 꾸역꾸역 해서 가져오고 5세트에서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서브가 형편없이 들어가지 않은 티아포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럼 프리츠가 그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었다는 것. 네. 그래서 분명히 싱거운 결승전이 되진 않겠지만 야닉 시너의 그 정신없이 빠른 한 템포 빨리 치는 좌우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테일러 프리츠 정도의 무브먼트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테일러 프리츠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야지만 야닉 시너에게 조금의 승산이 있다. 항상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널널한 공을 주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계속해서 시너에게 압박을 가하는 공을, 공격적인 샷을 지속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3세트, 4세트, 5세트 내내 그랜드슬램 결승전 이미 5세트를 치르고 온 테일러 프리츠가 결승전 먼데이 나잇 파이널에 그걸 실행할 수 있겠느냐 두고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너와 테일러 프리츠의 결승전 간단 프리뷰고요.